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도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엄마 또는 배우자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바로 갱년기 중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갱년기에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엄마라는 역할의 상실감, 배우자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외로움, 과로 등 정신적, 신체적 큰 변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 역시 10여 년 전 엄마가 사소한 일에도 엄청 날카롭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도저히 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고 집에서 뛰쳐나와 독립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엄마가 너무 싫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그때 갱년기였더라고요. 자식이나 배우자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갱년기임을 알아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면 갱년기 증상으로 힘든 시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엄마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또 이해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대한폐경학회의 책 폐경기 여성을 위한 지침서, 폐경기 건강의 내용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족들도 알아차릴 수 있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들 알려드릴게요. 첫째, 짜증. 우울, 그리고 불안, 갱년기의 신경 과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긴장, 불면, 우울감, 짜증, 의욕 상실, 자신감 상실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약 25에서 50%가 이러한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고 특히 우울감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이 시기 자녀의 자립으로 인한 엄마라는 역할의 상실감, 자녀나 배우자와의 갈등, 체력과 외모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상실감, 자기 혐오감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호르몬 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나 우울증의 과거력, 산후우울증이나 월경전 우울 증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안면 홍조나 수면 장애, 흡연 습관, 나쁜 건강 상태, 배우자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안면 홍조와 땀 흘림, 얼굴에 열감이 오르고 붉어지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열감은 주로 얼굴, 목, 머리에서 발생하지만 가슴 부위나 전신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가벼운 안면 홍조는 열감이 1에서 5분 정도 생겼다 사라지지만 심한 경우 땀이 나고 오한이 나면서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은 덥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야간에 땀 흘림과 같이 올 때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불안과 감정 기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잠이 안 오고 자주 깨는 현상. 수면 장애는 갱년기 여성들이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안면 홍조와 땀 흘림이 원인일 수도 있고 단순히 불면증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면 장애는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잠이 들어도 일찍 깨는 형태도 흔합니다. 만약 안면 홍조 없이 불면증이 생겼다면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인지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요. 다만 연구에 의하면 폐경 여부가 수면 장애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장애는 폐경 전보다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다면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잠들기 직전에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 유도나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가 있는 수면 장애의 경우에는 잠자기 전 따뜻한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고 음주나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피부의 변화. 피부의 노화는 나이, 호르몬 변화,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한 복합적 현상입니다. 단순히 여성 호르몬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피부의 콜라겐과 수분이 감소하고 말초 혈액순환도 잘 안 됩니다. 피지의 분비도 감소하게 되죠. 이로 인해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고 점차 얇아집니다. 주름이 생기면서 피부도 처지게 되죠. 모발 역시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미세 혈관수가 줄거나 없어지는데 특히 자외선 노출이 심했던 부위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추위에 민감해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모자, 옷으로 피부가 태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체중이 늘고 배가 나와요. 폐경기 이후에는 전체 체지방 증가뿐 아니라 복부의 지방 축적이 일어납니다. 이는 폐경 이후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갱년기 여성의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신체 활동 감소 및 불규칙한 음식 섭취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수면장애 역시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을 느낀다면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체중을 줄이면 근육량이 감소되고 뼈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안면 홍조, 수면장애, 기분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호르몬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 나이와 노화의 과정일 수 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기억력 훈련 등을 통해 뇌를 많이 사용하면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촉진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절 통증의 발생. 폐경이 되면 허리, 골반,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골다공증 검사나 치료를 전문가와 상담하는데요.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졌을 때 비로소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갱년기 여성에게 관절통이 발생했다면 골관절염 발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골관절염은 노화, 과체중 등의 요인과 관련해 관절의 사용에 따라 연골이 닳아 소실되면서 국소적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연골세포의 분화와 증식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골세포의 감소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골관절염은 무릎 관절에 잘 생깁니다. 이로 인해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요통, 고관절의 긴장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폐경 후 관절통이 발생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을 때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성장기의 운동과 칼슘, 비타민 D의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최대 골량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폐경 이후에는 규칙적인 관절의 운동, 적절한 하중, 그리고 관절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과적 약물 복용이 중요하고 균형, 유지와 골밀도에 도움이 되는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노년층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목욕탕이나 마루 등의 미끄러운 것을 없애고 편안한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력과 청력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어 게임, 체스, 수도쿠 같은 숫자 게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 언어, 컴퓨터 등 배우는 것도 좋고 책을 읽으며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친구,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자나이 40, 50대를 사축이라고 한답니다. 사축이는 가을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뜻하는데요. 이처럼 갱년기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크고 다양한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죠. 사춘기를 거치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듯이 성인에게 찾아오는 이 갱년기의 시간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2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들로 힘들다는 생각에 머무르기보다 얼마나 더 좋아지려고 처럼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배우자, 부모님 등 주변을 돌보기만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족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갱년기를 겪는 가족을 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